자, 이제 그 화학원 2단원 할 텐데 2단원 내용은 결합하고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래도 화학 결합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전자 배치라든지 아니면 주기율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보고 넘어가는 건데. 자, 너희들 그 앞에서 제일 첫 시간에 원자의 중심에 핵이 있고 양성자가 들어있고 주변에 누가 있다고 했어? 전자가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 전자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주지? 우리 익숙한 표현,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다.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껍질 중에 어디가 가장 안정하다? 핵에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정하고 에너지가 작은 껍질이니까 항상 전자를 배치할 때는 안쪽 껍질부터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옥텟 규칙이란 말 들어봤지? 옥텟 규칙.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가 몇 개 채워지면 8개를 채우면 좀 안정하게 생각한다. 우린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첫 번째 껍질은 너무 작잖아,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 채워지면 2개가 채워지면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채워준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됐죠? 그럼 보통 어떻게 기억을 하죠? 숫자로 기억하라고 하면 보통 뭐 288 이렇게 기억을 하죠. 2개, 8개, 8개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전자를 배치할 때는 무조건 어디부터 채운다? 원자에게 가까운 껍질부터 채워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봐봐라. 지금 원자 번호가 리튬 같은 경우에 3번이잖아. 이건 뭐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건데 원자 번호 3번이면 핵 속에 양성자수 3개고 중성원자라면 전자가 몇 개 있으면 돼? 3개 있으면 되지. 자, 봐. 요게 첫 번째 껍질 아니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2개 채워져 있지? 더 이상 채울 수 있어, 없어? 못 채우잖아.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우면 돼? 1개 채우면 되지? 그럼 야, 집안 봐봐. 얘는 껍질 수 몇 개야? 2개 아니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야, 이거 지금? 1개지. 야, 보통 우리가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또는 그걸 토대로 화학 결합을 할 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또 그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화학 결합이나 화학 성질이나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원자과 전자수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뭐한 전자수? 바로 이용 가능한 전자수. 화학 결합이나 아니면 화학 반응을 할 때 이용 가능한 전자수. 즉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그래서 얘는 몇 개인 거야?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 원자번호 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지? 하나, 둘. 그럼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우면 돼? 5개 채우면 되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7번 봐봐. 너희 이온이 뭔지는 배웠지? 앞에서. 이온이 뭐였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긴 게 이온이었지. 한번 물어보자. 아까 옥텟 규칙은 껍질에 몇 개 있으면 안정하다고 했지? 8개 있으면 안정하다고 했지. 첫 번째는 2개고. 한번 물어보자. 요 1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좀 편하겠어? 아니면 7개를 얻는 게 편하겠어? 7개 얻는 것보다는 요거 1개를 없애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딱 채워가지고 안정한 게 낫겠지, 그지? 그래서 리튬은 항상 이온되면 전자 1개를 잃어버리니까 몇 가 양이온 되는 거야? 1가 양이온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당연히 금속이 되겠지. 전자 잘 잃으면 금속이니까. 그럼 얘는 어떠니? 굳이 따지면 5개를 버리는 게 쉽나? 3개를 얻는 게 쉽나? 그래도 3개 얻는 게 쉽지.
그러면 만약에 질소가 이온 잘 되진 않지만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삼가 음이온으로. 그럼 얘는 뭘로 분류할 수 있어?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책에는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헬륨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자. 요거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전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2개가 있고 끝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전자 잃겠나 얻겠나?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겠나?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지. 왜? 이미 뭘 만족하고 있으니까?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원자과 전자 2개라고 하는 게 맞겠어? 없다고 하는 게 맞겠어, 사실상. 이용 가능한 전자수로 보면 없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2개나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8개 채워져 있는 건 원자과 전자를 몇 개라고 표현한다? 바로 0개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0개인 놈들은 잃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럼 뭐라고 불러준다? 액티비티가 없으니까 활성이 없다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결론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가 뭘 결정한다는 거야?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성질을 띠지 않느냐?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야.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뭐 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고 얘가 공유결합 하겠느냐? 얘가 이온결합 하겠느냐? 얘가 결합하지 않겠느냐를 따져가는 것이 이제 이 2단원에서 할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를 뭐라고 하냐?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뭘 결정한다? 성질을 결정한다. 성질을 결정한다는 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온결합 할 거냐, 공유결합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자, 각각의 주기에는 이렇게 하자. 아직까지 주기표 알긴 알지만은 좀 정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각각의 껍질에는 으로 좀 수정하자. 아직 뭐 주기표 좀 이따 할 거니까. 각각의 껍질에는 원소가 8개씩 속해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답 1번입니다. 같은 껍질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같은 주기 껍질수 같다. 요거 맞는 말. 우리 뭐 주기표 내용을 알고 있으니.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 에너지 높낮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낮다, 안정하다. 맞고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적을래? 이걸 뭐라고 해? 전자 껍질이라고 하죠. 맞고요.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껍질에는 그렇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밖에 없잖아요. 1번이 답이고요. 3번. 지금 보니까 얘들아 껍질 몇 개 보이노? 하나, 둘, 3개 보이잖아. 그러면 저거 2번에 몇 개? 껍질이 3개다. 원자 번호는 여기 친절하게 플러스 11이라고 돼 있잖아. 양성자 1개 있다는 뜻이잖아. 11번. 원자과 전자의 수를 써라. 자, 제일 바깥 껍질이 몇 개 있습니까? 전자가 1개 들어있으니까 원자과 전자는 몇 개이다? 1개이다 하면 되죠. 4번에 자, 껍질 수와 원자과 전자 수를 적으래. 칠판 한번 봐봐라. 요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니까 일단 껍질 수는 몇 개 하면 돼? 3개 하면 돼. 근데 쌤이 아까 말했잖아. 첫 번째 껍질에 2개나 두세 번째 껍질에 8개 있으면 가장 안정한 상태지. 구태여 잃거나 얻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화학 반응해 안 해? 안 해. 결합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사실상 결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수는 몇 개야? 0개인 거잖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몇 개라고 표현하면 돼? 0개라고 표현하면 된다. 17은 2개, 8개, 7개. 껍질은 똑같이 3개이고 원자과 전자는 7개. 얘는 아마 전자 1개 잃고 비금속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5번 문제에 분류하라고 되어 있잖아. 바로 분류해버리자. 아르곤은 뭘로 분류하면 됩니까? 요거는 비활성 기체로 분류하면 되죠.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에 전자 한 개 얻는 게 좋으니까 뭘로 분류하면 됩니까? 비금속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산소 갑시다.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첫 번째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 6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껍질은 몇 개야? 2개. 원자과 전자 6개지? 6개의 원자과 전자면 6개를 버리는 것보단 2개 얻는 게 쉽지? 얻는 게 쉬우니까 역시나 뭘로 분류하면 돼? 비금속으로 분류하면 돼. 자, 졸지 말고. 그 다음에 칼슘은 20개야. 2개, 8개, 8개, 다시 2개. 그러면 껍질은 몇 개야? 얘는 4개가 되겠네. 원자과 전자는 요거지 몇 개입니까? 2개가 될 테고. 그러면 6개 얻는 것보다 2개 잃는 게 쉬우니까 얘는 전자 잃고 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 나트륨은 11개니까 2개, 8개, 10개, 1개, 요게 원자과 전자, 껍질 3개의 원자과 전자 1개. 7개 얻는 것보다 1개 잃는 게 쉬우니까 아이고 금속 이렇게 가면 되고. 마지막 헬륨은 그냥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래서 껍질 수는 몇 개? 1개. 원자과 전자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 첫 번째 껍질엔 있어도 2개 있다면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0개라고 해야지 원자과 전자를. 그럼 얘도 뭐로 분류하면 돼? 1번과 같이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지. 그러면 4번과 5번이 모두 해결된 거죠. 됩니까? (6번) 문제 한번 볼까? 자, 원자과 전자 개수가 1개, 2개, 3개이면은 전자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쉬운 거 맞지? 동그라미 칠래? 잃는다. 해서 뭐다? 양이온 된다. 하니까 금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5에서 7개면은 얻는 게 쉽죠? 그래서 뭐다? 음이온 된다. 그럼 비금속이지 뭐. 8번. 야,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치만 봐봐. A도 이온이고, 이제 B도 양이온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전자 1개를 잃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지.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B도 전자 1개 잃기 전에는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하나 기억하자. 항상 뭐가 만들어질 때,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는 뭐가 1개 감소한다? 껍질 수가 1개 뭐 한다? 감소한다. 알아두자. 양이온 될 때는 껍질 수가 1개 감소한다. 그러니까 A, B는 원래 A는 껍질 3개였고 B도 껍질 4개였던 거지. 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1개인 건 뭐 당연히 아는 거고, C는 2개 얻었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원래 자기 게 아니었지. 원래 없었던 거지. 그럼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다는 뜻이야? 6개였다는 거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비금속 원소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잖아. C. 얘들아, B하고 C의 전자수를 묻는데 이온일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원자일 때를 묻잖아. B는 1개 잃어서 2, 8, 8, 17이니까 원래는 몇 개였다는 뜻이야? 18이니까 원래는 19개 있었다는 뜻이잖아. 근데 1개 잃으면 몇 개 남아? 18개 되잖아. 그게 2개, 8개, 8개, 18개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19개. 원자 번호 19번. 그 다음에 C는 어때? 2개 얻어가지고 18개잖아. 288이니까. 맞지? 그러면은 얘는 원래 몇 개였다는 뜻인 거야? 원래 16개였다는 뜻이잖아. 근데 2개 얻어가지고 2개, 8개, 8개, 18개 된 거잖아.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B가 C보다 많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뭐의 전자수입니까? 원자일 때의 전자수가 되는 겁니다. 원자에게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 주기가 낮고 안정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9번. 보니까 A는 껍질 2개고 원자과 전자가 2, 4, 6이니까 얘는 비금속이고 이온된다면 이가 음이온 되겠지. B는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이온된다면 이가 양이온 될 거고 금속이네. C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가 7개니까 전자를 1개 얻고 비금속으로 분류가 되겠죠. 기억,
비금속 원소는 누구하고 누가 비금속입니까? 적어보자. A도 비금속, C도 비금속. B만 금속이잖아. 그 다음 껍질 수분의 원자과 전자수. 얘는 껍질 수 몇 개인데? 하나, 둘, 2분의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요거 아니야? 얘는 껍질 수 3분의 2. 얘도 껍질 수 3분의 원자과 전자 7. 그럼 1보다 큰 건 누구하고 누구? A랑 C 두 가지. 오케이. 안정한 이온 됐을 때 전자 배치가 모두 같다. 칠판 발휘. 얘는 아마 요렇게 되겠지. 하나, 두 개 채워주면 되지. B는 어떻게 되노? 요거 두 개 사라지면 되지. C는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에 한 개 더 채워주면 되지. 그러면 A랑 B는 같은 게 맞지. 하지만 누가 틀려? C가 이온 됐을 때 껍질수 한 개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같지는 않죠. 답은 기억 니은이죠. 10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줄 거 볼래? 얘들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 있지?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뭐 하면 동일하면 바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자, A는 원자과 전자수 2개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워져 있는 건 사실상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8개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했잖아. 0개라고 하고. 얘는 몇 개라고 하면 되고 1개. 얘는 몇 개? 2개. 그러니까 A랑 C가 성질이 유사하다 그러면 잘못 푼 거야. 낚이는 거야, 그대로. 그 다음 D는 몇 개야? 1개. 그러면 B하고 D. 이유는 뭐라고 적으면 돼? 원자과 전자수가 뭐 하기 때문? 동일하기 때문 이렇게 적어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